지금 저희 집 취업생 친구들이 아직 차가 없어요. 차 있는 친구가 아직 한 명도 없어서 최근에 지금 같이 차를 지금 보러 다녀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진짜 지금 저희 집에 와서 한 두 명, 두 명? 한 두 명 정도가 저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차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친구들은 차를 되게 잘 샀습니다. 네, 이때 지금 차랑 지금 요 최근 들어서 차 보러 다니는 거 보면은 차 상태가 가격 대비 너무 많이 질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전에 한 반년 전보다 지금 차 가격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더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 생각하고 예전에 이 정도 예전 영상 보면서 이 정도 돈이면은 이런 차를 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오셨던 분들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아야 돼요.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보니까는 최소한 7,000불 이상은 있어야 좀 탈만한 차를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오실 때 7,000불 정도는 차를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해요. 우선 저는 자동차 정비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차가 이러쿵 저러쿵 뭐 차 볼 때는 이런 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그 차 사는 경험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차 정비나 뭐 차 볼 때 뭐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유튜브에 검색하면요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차 살 때 그렇게 유튜브 검색을 해가지고 차 볼 때는 이런 거 위주로 좀 보고 뭐 핸들 위에 동전을 올려놓는다거나 뭐 이제 차 엔진 소리가 어떻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안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오일이 기름이 샜는지 안 샜는지를 구분하는 거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은요 유튜브에 자동차 정비사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워킹홀리데이 오실 때 만약에 차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정비사분들이 올려놓은 내 차 자가 정비하는 방법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많이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내가 차를 살 때 어떤 차를 사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차를 살 때 그렇게 보고서 유튜브로 본 것들을 토대를 해가지고 차를 구매를 했고요. 지금 1년 넘게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차를 구매했던 친구들도 지금까지 별 이상 없이 잘 타고 있고요. 한 친구는 차를 오히려 돈을 더 받고 팔았어요. 물론 차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차가 약간 좀 안 좋은 거라도 사실 정비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하면은 정비를 해서 조금 더 내가 샀던 것보다 1, 200불이라도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기도 합니다. 뭐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는 꼭 유튜브에 자동차 정비사분들이 올린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보면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이제 이론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론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실습을 하셔야죠. 일단 가장 편안하게 실습할 수 있는 거는 쉐어 들어간 집에 차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차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 체크하는 거라든가 미션 오일 체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디에 기름이 새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름이 샌다는 거는 뭐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뭐 이런 거죠. 브레이크 오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새는지 안 새는지 사실 저도 이 오일들이 어디서 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이런 흔적들이 있으면은 오일이 샜다, 샌 흔적들이다. 그러니까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유튜브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잘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매매 시장을 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3-4군데 이상씩을 돌았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차를 3-4대 이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을 토대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미션 오일도 체크해보고 엔진 오일도 체크해보고 기름이 어디 누수 흔적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뭐 핸들 위에 동전도 올려보고 그런 것들을 다 2차 저차를 통해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럼 중고차 매장에 가서 어떤 차를 보여달라고 해야 되지? 그냥 없어요. 일단 본인이 무슨 차를 사야 될지를 일단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저 중고차 매장 다니면서 어떤 차는 어떻고 그 안에 내부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걸 모르니까 처음에 그냥 가셔갖고 나 사실 돈이 얼마 없어. 그냥 제일 싼 차 보여줘. 그러면서 체크를 하세요. 제일 싼 차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보통 경차 위주로 좀 보여주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제가 사고 싶은 차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날에는 예를 들어서 제일 싼 차를 보여달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내 가격에 맞는 차를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사실 요새 5,000불 미만의 차량은 아마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보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지금 차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버젯에 맞는 차를 보여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SUV 차량이 갖고 싶었으면은 뭐 이런 SUV 종류별로 이런 차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런 차종은 어떤지 내부는 어떤지 그 다음에 차 엔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차를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중고차 매장을 가셔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경차 위주로 봤다가 뭐 두 번째는 그냥 약간 좀 저는 차박을 좋아해서 차박할 수 있는 차 위주 뭐 그 다음에는 뭐 SUV 위주 막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차 안에 내부도 체크를 해보고 다양한 차종의 엔진 소리도 들어보고 그 엔진 돌아가는 거 시동도 켜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한 경험을 그렇게 중고차 매장을 돌아다니시면서 한 일주일 정도 쌓으시면요 최소한 자동차 10대 이상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의 노하우가 축적이 돼요. 그 축적된 노하우로 이제 실질적으로 나에게 맞는 차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차는 어디서 찾냐고 하면은 일단은 뭐 검트리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검트리 사이트는 주로 이제 자동차 중고거래 업자들이 주로 올립니다. 개인도 올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주로 올리는 사람들이 자동차 중고거래 업자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직거래를 많이 올리는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하지만은 페이스북은 사기가 정말 많아요. 만약에 페이스북으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했다.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해? 그건 100% 사기예요. 그리고 올라온 글들도 거의 90% 이상은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노하우는 내가 실전적으로 이제 경험을 많이 했잖아. 자동차를 본 경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검트리 같은 데는 글로 나와 있습니다. 내 차 상태를 글로 다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 글을 봐가면서 또 경험을 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 매장을 돌아다니시면서도 페이스북이나 검트리로 이런 차종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또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진짜 판매자구나, 이 사람이 중고거래 업자구나, 이 사람은 사기구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거르는 그런 노하우가 또 쌓이게 됩니다. 이거는 해 보시면요, 일단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차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좀 말도 안 되게. 근데 약간 좀 또 미묘하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뭐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가, 돈을 먼저 입금하면 보여주겠다라든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는 뭐 네가 일로 올 때 얼마를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뭐 하여튼 다양해요. 다양한데 일단 돈을 먼저 요구를 하면요, 그거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쉐어하우스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금부터 해라 라고, 아니면 돈부터 보내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뭐 집번호를 알려주겠다. 아니면은 뭐 입금을 해라. 내가 차키를 지금 어디다가 놓는데 그 차키 놓는 곳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차키를 가져가서 보고 다시 그 차키를 거기다 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전부 다 사기예요. 일단 돈 입금해 놓으면 내가 뭐 차키를 보내주겠다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사기니까는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페이스북으로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그 이제 그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 모르면은 물어볼 데가 없으면 올려서 물어보면요 댓글 잘 달아줍니다. 이거 사기예요 하지 마세요. 이런 글을 한국 사람의 단결력을 뛰어나요.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볼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에 그거를 캡처를 해서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올려갖고 이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이런 경험을 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차를 보러 다니시면서 나에게 맞는 차종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너무 내가 지금 차가 급해가지고 지금 당장 알면은 차를 막 지금 당장 차를 안 사면은 나가 막 굶어 죽을 것 같아. 일자리도 못 갈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차 구하잖아요. 차 구하자마자 세금 내야 되죠. 보험료 내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를 구매를 할 때 제가 아까 7,000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7,000불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7,000불짜리 차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5,000불짜리 차량을 보는 겁니다. 그럼 2,000불이라는 갭은 뭐냐? 자동차 보험료도 내야 되고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내가 모르는 자동차에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고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정비를 들어가야 되는데 뭐 내가 체크를 못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뭐 외부 손상된 것들이라든가 뭐 하여튼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은 판매자가 고쳐서 파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구매를 해서 그걸 고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고치는 정비 비용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 가격에 최소한 한 20-30%는 차 구매 가격 외로 나가는 돈, 뭐 보험, 그다음에 뭐 세금, 자동차 등록 비용,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나가죠. 그다음에 정비 비용은 사실 내가 정비소 가서 차를 들어 올려서 체크를 받아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정비사가 차 들어 올려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후레쉬 비춰서 차 보면은 정비사들도 그냥 일반 사람 보는 거랑 똑같대요. 그러니까는 유튜브로 그거를 꼭 공부를 하시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정비사가 보나 내가 유튜브로 공부해서 이걸 보나 차를 들어 올려서 내부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정비사가 보나 일반 사람이 보나 보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차를 구매를 해서 정비소를 가셔서 직접 이제 차를 들어 올려 가지고 정비사한테 직접 봐달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한 100불이 들어갑니다. 100불 정도 주면은 그 정비소에서 차를 들어 올려서 정비사가 꼼꼼하게 잘 살펴줘요. 지금 여기에 어디가 문제가 있고 이거 고치는 비용은 얼마 정도가 나갈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차를 살지 말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차 판매하는 사람들이 정비사에 가서 같이 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내가 차를 구매해서 정비소에 가져가 가지고 차를 돈 주고 차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사전에 유튜브로 그렇게 꼼꼼하게 보는 법을 공부를 하시고 자동차 정비소랜다. 중고 매장에 가셔갖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런 거 직접 다 경험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최소한 나에게 맞는 차, 내가 직접 차를 잘 보러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깔끔하고 안전하고 좋은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잘 차에 대해서 모르면요, 뭐 한국에서는 일단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차들이 되게 막 다들 끌고 싶어하는 그런 차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절대 그런 차 모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새 차 살 거 아닌 이상은 절대 그런 차 중고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중고차 가격보다 정비 비용이 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맞지가 않죠. 그리고 미국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차는 딱 3년 미국 사람들이 그 차를 3년마다 바꾼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차 브랜드도 3년 동안은 튼튼하게 굴러가되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약간 좀 나몰라라. 그래서 미국 차가 고장이 좀 자주 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차 브랜드나 유럽 차 브랜드는 좀 피하시고요. 일본 차 브랜드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 호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 브랜드가 도요타고요. 그 다음이 마츠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차의 브랜드가 워낙 많으니까는 관련된 이제 중고 부품들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고장이 나더라도 부품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고치는 비용도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차 브랜드를 구매를 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또 되신다라고 하면은 도요타, 그다음에 마츠다 이쪽 브랜드를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브랜드가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은 여기서 버틸려면은 그런 차종 브랜드를 구매를 하셔야지 최악의 수에도 어떻게든 버텨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 차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한국 차를 지금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한국 차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한 3, 4년 들어서 한국 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같이 이제 뭐 학생이나 아니면 원로 분들이 구매를 하시기에는 가격대가 꽤 있습니다. 한국 차를 중고로 구매하고 싶으시면은 그래도 5만 불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괜찮은 한국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그때 되면은 좀 일본 차보다는 한국 차 브랜드를 추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쉽지만은 한국 차보다는 일본 차 브랜드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무튼 오셔가지고 자동차 보는데 일단 최소한 일주일 이상 생각을 하시고요. 자동차 구매를 하실 때 정비 비용, 자동차 등록비, 그다음에 보험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보시고 자동차를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